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뭐 3%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하면 미국장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동장은 한 0.6% 넘게까지 올라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S&P 500 지수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여기 보시면 30일, 6월 30일 오늘 새벽 들어서 이제 급등해서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머리를 들었다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장이 요번 주에 세게 반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하던 게 약간 패턴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대규모로 이제 지난번에 쭉 하락할 때 샀는데 월요일날 전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은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을 어떻게 가장 최적 타임에 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포지션을 줄이면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일단 월요일날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어제 주식을 좀 팔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가 지금 이 상황이 경제지표가 미국이 아작이 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충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그 발언 충격인데 저는 이 발언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좀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 뭐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온 지표를 놓고 밤에 나온 거죠. 어제 미국 달러스 연준의 기업가들 인덱스를 놓고 보면 이게 보시면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했거든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추세적 반등이겠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반등을 했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밀려낼 거라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 사이클이 다시 그냥 원래 도는 것처럼 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10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요게 트리플 C 이하의 하이드 채권 수익률, 요게 6개월 국채 수익률, 요게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상태를 보면, 90년대거든요. 기준금리가 보라색이죠. 죄송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기 사이클이 후반에 또 만들어졌죠. 인상에다가 내렸는데 내리면서 경기 수축이 발생한 게 아니고 후반 사이클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이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게 이제 단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역전이 안 되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 가서 역전되기 시작했죠.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지금 상황은 지금을 보면 이게 보라색이거든요. 이 보라색하고 이 기준금리고 이 연두색이 6개월 국채 수익률이고 이 파란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 지금 2년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것뿐만 아니라 이 6개월하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역전됐어요. 다만 3개월하고는 역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3개월은 기준금리가 묶여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 10년 채수를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임박하지 않는 이상은 안 올라갈 건데 9월 달에 기준금리를 0.75로 올려버리면 3.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사실 장단기 금리가 3개월짜리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이 내년도에 초반 혹은 뭐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서 그때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혹시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거고 역전이 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상업은행 연체율입니다. 파란 게, 빨간 게 그 은행의 대출 기준인데 이거는 상업하고 산업 쪽에 대기업하고 중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 태도예요. 심사 기준 강의입니다. 이거는 스몰이에요. 연두색은 둘 다 이 제로점을 기준으로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강화된 쪽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90년대 그때 기준금리 내려줄 때를 놓고 보면 이때거든요. 95년도부터 6년 사이. 이때 여기가 제로점이 여기거든요. 아직 대출 심사가 그렇게 심각하게 강화되지 않은 때예요.
이때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었죠. 쭉 내려와서. 물론 지금도 연체율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대출 태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기업 쪽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한테. 심사를 강화한다는 뜻은. 왜 그런 거냐? 결과적으로 이 장당의 금리 역전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는 단기 자금을 조달해도 장기 자금을 대출하는데 이렇게 장당의 금리 역전이 되어버리면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안 남겠죠. 그러면 은행이 굳이 공격적으로 대출해 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보면 거기에 신용이 팽창됐다가 수축되는 내용들을 쭉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새벽에는 조용한데 이 좀 한낮에 11시가 넘어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런데 90년대는 아직 장당의 금리가 역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NIM이 일정 부분 이익 구조가 존재했고 연체율도 낮았기 때문에 시정 팽창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은 장당의 금리가 역전돼서 은행의 NIM이 상당히 빡빡하거나 혹은 역마진 구조인데다가 그걸 반영해서 연체율은 안 올라가고 있지만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려면 신용 팽창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로 현재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한번 수축되는 구조로 가지 않는 이상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러면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 거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아랫방향으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이 2000년대 IT 버블 때 있었거든요. IT 버블 때 주식시장이 경기 사이클을 짧았는데 흐물흐물 그냥 흘러 내려가면서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인가에 9.12 테러 나면서 다시 한번 또 일부 또 좀 쓸려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머리를 들고 까딱까딱 대고 있긴 한데 얘가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등했다가 흐물흐물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다 또 흐물흐물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것 같아요. 그게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뭐 여름이나 가을께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시발점 좀 충격적인 시발점은 유럽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 쪽에서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기사 중에 이런 기사 읽은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유리 쪽에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독일의 아우디인가요? 유리 관련된 부품이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이게 에너지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광물 가격도 다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윗방향으로 계속 세차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일정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초반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초반에 그 연체율이 내려갈 것 같아요. 상승하는 거, 아니 연체율이라네.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 겨울께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 되면 그때는 고용 부분이 약간 줄어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세차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에너지 가지고 화작질, 두 번째 코로나의 확산, 그 다음 겨울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에 대한 거론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들을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달러 자산을 사거나 혹은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 이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요. 캔들 차트는 나머지는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이건 유로 환율인데 제가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해놓은 겁니다. 보기가 편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엔화 환율, 이게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빨간 겁니다. 위안화는 최근 그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툭 터닝해서 올라가고요. 강세의 약세를 전환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엔화는 상당히 많이 약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엔화를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밑에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강세로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가 움직임이 아랫방향으로 강세를 띈다 하더라도 그 강세의 강도가 다른 것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처럼 통화 긴축 정책으로도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안화를 사는 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사려면 유로화를 사든지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그때 찍을 수 있는 환율은 1달러당 1,500원 가뿐히 찍을 거다. 그래서 1,500원까지는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로 환전해서 들고 있으면 1,500원에 환전해서 다시 들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직 USD 환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가겠느냐, 한 번쯤은 쉬어 내려가지 않을까, 쉴 때 한번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 살 수 있는 게 이제 국채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국채 중에 여기 보면 SPTL이라는 게 있고 SPTI, PLW, TI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두색은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 각각은 이 SPTL, 이 캔들 차트거든요. 얘는 이제 장기 차트를 혼합해서, 장기 채권 혼합 ETF고, SPTI는 중기 채권입니다. 파란색은 중기 채권.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죠. 장기 채권 변동률보다. 그 다음에 PLW는 검은색인데, 이 PLW죠. 이 검은색은 1년부터 30년까지의 채권, 국채입니다. 이거 다 국채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건 팁스는 물가를 반영한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움직임의 폭으로 놓고 보면 역시 SPTL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얘는 ETF 가격 지수고요. 이거는 채권 수익률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가지는 ETF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올 초반에 국채를 샀던 사람은 이만큼 깨졌다는 뜻입니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바닥으로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게 아니고 조금 더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를 사러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10년 국채를 산다면 이것도 9월에서 10월 언저리에 현금화한 것들을 가지고 10년 국채 수익률을 사러 들어가야 된다. 달러 살 때, 달러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때 10년 국채, 미국의 10년 국채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냐? 이건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10년 선물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동일한 거 가지고 하거든요. ETF 분석을 보면 요겁니다. 동일하게 이겁니다. S&P 10year US Treasury Note Future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얘가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채권 움직임을 놓고 보면, 수익률 움직임을 놓고 보면 차트를 보면 이거죠. 이게 직전 1년이거든요. 9월부터 쭉 2021년 9월부터 쭉 움직임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타이거도 똑같아요. 움직임이. 이게 작년 한 9월께부터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기침이 잦아들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간간히 기침이 나서 제가 이거 녹음하다 끊는데, 이게 작년 9월께 가격대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거의 똑같잖아요. 약간 높죠. 그런데 원래 미국의 원본을 보면 얘가 9월이거든요. 근데 얘는 저 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차트가 어긋나 있죠. 다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한 자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거예요. 원화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베이스로 들고 있는 얘를 원화로 환산하니까 곱하기 뭐라 하겠어요? 이걸 하겠죠. 원달러 환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원화로 보면 얘가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얘를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10년 선물 움직임을 10년 국채 수익률 움직임하고 맞추어 보면, 여기 국채 수익률 있죠. 이거하고 10년 선물 수익률을 맞추어 놓고 보면 이게 똑같은 진폭이나 강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년 국채 수익률을 현물을 매입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정확한 매입 움직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SPTL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이 SPTL이라고 하는 ETF를 사는 게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폭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고, 얘를 산다고 해서 크게 방향성의 오류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이제 환율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가가 바닥까지 폭락하게 되면 환율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즉 이 차트의 움직임은 이 차트의 움직임보다
상당히 윗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환전하니까, 환전해서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 통화가 떨어지면 얘는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때가 생기죠. 이걸 볼까요? 이걸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파란색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긴 아닌데 이제 여기는 상당히 높아서 내려왔던 때고, 이 시점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 들리죠. 이것도 내려오다 들리잖아요. 이 들리는 타이밍을 잘못 판단하면 이게 들린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강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강세로 돌아서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올라가는 방향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방향보다.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서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다면, 이걸 굳이 산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공채는 이게 이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장단기 금리차를 뭐로 보냐면, 콜금리 2일물, 무담보 콜금리 1일물하고 그다음에 국고채 5년으로 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잘 보시면 아직 장단기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장단기 스프레드 거의 붙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게 6개월이니까 이미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역전까지 간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10년 국채 수익이 좀 정점을 찍은 거냐, 이거 왜 정점 찍은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국공채 ETF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계속 더 올라가면 가격이 하락할 거고, 이 밑으로 떨어져 주면 가격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얘가 방향성이 이제 아래를 완전히 잡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거 판단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정점인 줄 알고 여기서 자 이제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다시 순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갔던 사람이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바닥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갈 국면인, 이거 아니면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이 10년 국채 수익인데 여기서 쭉 올라오다가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이게 더 못 올라가겠지 하고 여기서 찍었는데 이게 쭉 강세로 보이다가 다시 약세로 터닝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방향성이 완전히 아랫방향으로 굳어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얘가 올라가다가 강도가 약해지면서 밑으로 쓸려 내려가면, 이 정점을 뚫지 못하거나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내려가면 추세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터닝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5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완전히 터닝했는지는 판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스프레드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경기 사이클이 내년에 혹시라도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다시 뭐 90년대처럼 돌 수 있느냐? 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내년도 겨울을 잘 넘겨서 내년도 봄까지 실제로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러시아 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라든가 혹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겨울이 되면 좀 더, 그리고 유럽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것들이 겨울이 되면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런 심리 상황에서 개를 떠받치고 경제를 밀어올릴 만큼, 주식을 밀어올릴 만큼 경제 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겨울이 되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압력의 뉴스 보도들이 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포트폴리오를 주식에서 털어내면 옮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달러 자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채권 자산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아직은 채권이 방향성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이 채권 들어가야 될 시기쯤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없이 계속 올라왔는데 일정 부분 좀 내려왔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